이제 9강 다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8강에서는 이제 MICE에 대해서 했었죠. 그리고 그중 하나 기업 회의,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인센티브 포상 여행에 대해서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포상 여행은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한 종사원, 거래 상인, 고객들에게 무슨 형태? 여행이라는 형태로 보상이죠, 보상. 보상을 함으로써 그 동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영 도구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 여행은 전담 부서에서 별도로 기획,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특히 이 부분이 주요 핵심이죠. 회사가 기획하고 조직합니다. 인센티브 여행을. 그리고 포상 기획 참가와 획득 방법을 홍보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동기로 진행하는 개인 여행이나 레크레이션과는 다르다. 그다음 여행의 즐거움. 특히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포상 여행은 이제 여행이라는 형태로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행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좀 오락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돼요. 네, 오락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고 새로운 경험, 지식의 습득,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해를 통해 기업의 분위기 쇄신이나 직원의 사기 진작, 영업 실적 향상에 이제 효과적인 여행인 거죠. 그리고 개인이 아닌 또 이 부분. 자, 포상여행은 개인이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 단체 등에서 비용의 일체 및 일부를 부담합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말 바꾸기로 포상여행은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라던가 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부담하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보상을 주어서 회사 경영 목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게 포상여행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포상여행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게 좀 차별화되고, 그리고 고객 맞춤형의 볼거리라던가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모두 포함한 여행 상품 개발 및 제공되어야 된다. 여행 상품이 개발되고 제공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 여행에서는 이 부분, 제가 굵게 이렇게 표시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국제회의, 컨벤션 보도록 할게요. 자, 컨벤션 관광은 뭐한데, 일반 관광객보다는 체류 기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출액도 2.2배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굴뚝 없는 황금 산업 또는 서비스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 컨벤션은 서비스 산업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무공해 산업이라는 그런 순기능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지식 기반이죠. 지식 기반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거. 자, 컨벤션은 회의 참가자가 여기 보시면 300명 이상이고요. 외국인은 100명 이상, 5개국 이상, 3일 이상, 이게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300명 이상, 외국인 100명, 5개국 이상, 3일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우리가 컨벤션이라는 그 회의라고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 3개국 이상에서 공인단체 대표가 참가하는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회의를 의미하며 직간접적인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를 행하는 행사의 총체로서 이벤트나 전시회를 포함하는 회의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컨벤션 할 때 회의에서 컨벤션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회의도 실내에서 회의도 하지만 또 밖에서는 어때요? 이런 이벤트라던가 전시회 이런 것들도 동시에 열리는 거죠. 그리고 컨벤션 산업은 관광 산업이 포함하고 있는 숙박, 교통, 레저, 식음료 등 제반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뭐한다?
예, 증대되고 있다. 증대되고 있다. 제가 이것도 시험에서 뭐 그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뭐 감소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뭐야 더 증대되고 있는 추세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전시 이벤트 보도록 할게요. 전시 이벤트, 전시 이벤트. 전시라는 개념도 이제 OX형으로 그대로 이렇게 출제가 이 내용이 그대로 OX형의 출제가 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자, 전시는 제품의 홍보 또는 판매를 위해 정해진 장소에서 관람객과 잠재적 바이어에게 제품의 전시, 홍보, 제품의 전시, 홍보, 거래 등의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전시라고 하죠. 그럼 전시를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무역 전시회. 무역 전시회는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도소매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뭐예요? 판매,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전시회를 우리가 무역 전시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역 전시회는 주로 전문적인 분야의 제품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 분야의 제품, 전문 분야에 해당 제품이나 관련 제품만을 출품하도록 제한한 것으로서 뭐 산업 견본시라고도 한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행사로서 참가 업체들이 단일 혹은 여러 산업 분야의 제품을 전시하거나 전시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품을 알리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기업 간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전문 전시회는 여기 보시면 그 무역 전시회는요, 누가 입장을 할 수 있냐면 미리 등록된 관람객이에요. 미리 오겠다고 미리 등록한 관람객이라던가 또는 전문 바이어만 입장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반대 일반 전시회는 그 전시에 참가한 기업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소비자인 대중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시회를 하는 거죠.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당연히 전시에 출품하는 제품들이 뭐예요? 전문적인 산업재가 아니라 주로 일반 소비재에 가깝죠. 일반 소비재. 그리고 전문 바이어들이 뭐 관람객으로 초대되어 방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주로 초대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반 소비자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을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개최되는 전시회가 바로 일반 전시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의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전. 자, 의전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그 사전적 의미로는 예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을 우리가 이제 의전이라고 하는데요. 의전은 의식을 갖추고 예를 갖추어야 하므로 여기 보세요. 높은 강도의 매너를 필요로 한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뭐 낮은 강도 또는 뭐 유연성이 되게 높다 하는데 아니에요. 되게 높은 강도, 딱 정해져 있는 그 의전 절차에 따라서 높은 강도의 매너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및 국제적 행사 등에서 여기 보시면 의전은요, 국가 간 또는 외국인과의 도덕적 규범으로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의전의 대상은 여기 보시면 국가 원수라던가 고위급 인사의 방문, 영접에서 이제 지켜야 되는 규범을 의미하는데, 주로 국가 원수, 고위급 인사를 또 대상으로 하죠. 또 보시면 의전은 이 국가 원수나 고위급 인사 외에 조직이나 기업 그리고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예절이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와 고위급 인사 또 의전에 해당이 되지만 조직이라던가 기업에 또 의전이 된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뭐 의전의 대상으로 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개인은 그 의전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국가 원수, 고위급 인사, 뭐 조직이나 기업,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의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에서 의전 업무의 대상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지만요. 통상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여기 보시면 전현직 임원, 사회이사도 뭐한다? 이 의전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전현직 임원이라던가 사회이사도 여기 의전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음은 이제 의전 정신 5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먼저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여기는 시험이 매우 잘 나오죠? 매우 잘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시험이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의전 정신 5R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큰 항목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각각의 그 의미들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여기 보시면 상대 문화라던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죠. 우리가 각 나라의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율해야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의전을 할 때는 이런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의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가 있죠.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벗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뭐예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문화를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에서도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 국가 손님에게는 돼지고기를 접대하지 않는 것도 상대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상호주의 원칙. 자, 상호주의 원칙은 그거예요. 내가 배려한 만큼 상대로부터 이제 배려를 기대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국력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1대1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주의는 국가의 위상, 존엄과 연결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게 여기고요. 혹시라도 이런 의전상 소홀한 점이 발생했을 때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성대하게 대접을 받았다면 미국도 어때요? 미국도 한국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또 성대하게 이렇게 예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의 반영. 자, 여기 보시면 문화의 반영이라는 거는 뭐 정말 우리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19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있잖아요. 그 국가마다 어때요? 다 문화적인 그런 특색이 있죠. 다르죠. 이러한 특정 지역, 특정 문화를 이해하고 행하여 품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문화의 반영을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에 대한 반영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예를 되게 중시하죠. 예를 되게 중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전을 할 때도 어떤 뭐냐 우리 그 예를 되게 중시하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의전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특히 뭐예요? 이런 예를 더 중시해서 의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는 거는 그 문화의 그런 그 차이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한 차이를 또 존중해야 된다. 그 문화의 그 차이대로 우리가 좀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이 문화의 반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좀 말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화의 반영이라는 거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이해해서 그 의전에 그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여기 예를 보면 서구 문화에서는 뭐 여성에 대한 예우가 특별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의전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때요? 그 절차에 넣어서 의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 대통령이 스페인을 방문을 했어요. 스페인을 방문을 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붐이 되고 이렇게 좀 끝날 무렵에 스페인을 방문을 했는데 이 스페인 국왕이 문 대통령을 되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환대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의전에서 이런 상호주의 원칙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스페인 국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똑같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또 맞이를 하겠죠? 이게 바로 상호주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서열 보시면 의전 행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며 기본이 되는 걸로요. 이 서열을 무시하는 경우에 해당 인사뿐만 아니라 그 인사가 대표하는 국가나 조직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서열을 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뭐한다? 알파벳 순서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오른쪽이 상석이다. 문화적, 종교적으로 우리가 이제 왼쪽을 좀 불경 또는 불결하게 여겨온 정통의 소산으로 인해서 주로 오른쪽을 상석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단상 배치 기준은 이 차석은 VIP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기, 특히 국기죠, 국기. 국기에 대해서는 상석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서 자국과 상대 국기를 함께 배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전 5 원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 부분은 꼭 좀 숙지를 하고 계세요. 다음 이제 서열 보도록 할게요. 서열. 자, 의전에 있어서의 서열을 보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관례사항의 서열을 볼게요. 자, 우리가 서열을 정할 때는 높은 직위가 상이죠. 높은 직위가 서열의 상이고요. 그리고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렇게 서열을 정합니다. 그 서열에 있어서는요, 여성과 남성 둘만 봤을 때는 여성이 상이에요. 근데 남성이 대표예요. 회사 대표면 여기는 이제 외회가 되는 거죠. 특히 이 부분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었죠. 부부 동반일 경우에 남편의 서열과 동급이라는 거. 그러니까 부부 동반일 때 부인의 서열은 남편의 서열과 동급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외국인이 상이고요. 여성 간의 서열에서는 기혼 여성이 미망인. 다음에 이혼한 부인, 미혼 여성 순으로 서열을 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열을 정할 때는 주빈 존중 원칙으로 또 서열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전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이러한 선물이죠. 선물. 자, 선물은 국가 의전에 있어 선물은 그 나라의 문화와 상징을 교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간 관계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늘날 국가 간 의전에서도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동과 증전국과의 우호관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기록물이 되어 있는데, 선물의 규정을 보면 많은 국가에서요, 선물 관련 법령 혹은 지침을 마련해서 선물을 수령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비영리 목적이라 할지라도 선물 가격이 미화 100에서 200달러 사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 정상 등 귀빈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경우 고가의 선물보다는 자국을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을 마련한다. 이것도 제가 시험에 본 적이 있는데, 의전에서의 선물은 이왕이면 고가의 선물로 준비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네, 고가의 선물보다는 자국을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을 마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적합한 선물로는 여기 보시면 자국 또는 그 기업, 회사를 상징할 수 있는 전통 공예품이라던가 특산품 이런 것들, 그리고 또는 특유의 유서 깊은 문화와 예술이 잘 드러나 있는 예술 작품이라던가 공예품 이런 것들, 그리고 개인 신상을 고려하여 자국을 상징하는 품목 중에서 가능한 기빈의 입장에서 개인에게 뜻깊은 선물을 상징하는 것도 좋은 선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스페인을 방문을 했을 때 이 스페인 국왕이 황금 열쇠를 선물로 이렇게 드렸어요. 선물로 드렸는데 이 황금 열쇠를 드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이 코로나가 한참 창궐하고 나서 이때 이 의미로 드린 거죠.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코로나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의미, 상징이 이 황금 열쇠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선물은 어떠한 의미, 또 상징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 자, 다음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보도록 할게요. 프레젠테이션. 자, 프레젠테이션이 왜 중요하냐? 제가 아는 그 회사 대표님이 계시는데요. 자, 그분은 이제 자녀분이 있는데 자녀가 대학 딱 들어갔을 때 학원을 딱 2개를 보냈대요. 어떤 학원이냐면 스피치 학원. 스피치 학원하고 그리고 이런 프레젠테이션 학원을 2개를 딱 보냈대요. 그만큼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그 인간 관계에서 오는 그런 그 스피치라던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를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보면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해주는 수단으로 이런 비즈니스 성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내가 이런 프레젠테이션만 잘해도 어때요? 그건 또 나의 또 다른 경쟁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해 설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이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외부 조직과의 경쟁이나 기업 PR, 세일즈 프로모션 등 조직의 실적과 관계되어 업무 효율성을 또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럼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을 보면 이제 4가지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정보 제공형 프레젠테이션. 말 그대로 정보에 대해서 자료, 정보 이런 걸 제공하는 프레젠테이션인 거죠. 그래서 이미 결정된 사업 안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형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 투입될 자료를 분석하는데 이제 사용하는 게 정보 제공형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설득형 프레젠테이션은 상사 또는 상대 회사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판매라던가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과를 추구하기 위함이다. 물론 이 프레젠테이션 그 유형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유형 중에서 상사, 상대 회사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설득해서 판매나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결과를 추구하기 위한 프레젠테이션 유형은 그럼 뭐예요? 설득형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다음 교육형 프레젠테이션은 지식 전달이죠. 지식 전달과 함께 교육생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럼으로써 교육생들의 긍정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형 프레젠테이션이고,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우리 그 비즈니스 현장과 학술, 발표 등에서 발표자가 청중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이거죠. 신제품을 발표하거나 또는 투자 설명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3P 분석을 해야 돼요. 3P. 프레젠테이션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한다? 이런 3P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먼저 P4, 청중을 분석을 합니다. 청중.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모이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청중의 지위라던가 학력, 경력, 연령, 성별, 규모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청중의 그런 배경에 맞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잘 이루어지겠죠. 청중을 분석한다. 두 번째는 purpose, 목적을 분석을 합니다. 청중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고 동기부여하고 설득에 있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장소를 분석을 합니다. 플레이스, 장소.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사전에 그 장소와 환경을 분석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장소 형태와 참여하는 청중 수에 따라서 어때요? 좌석 배열이라던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위치, 자세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필요한 노트북, LCD 프로젝트, 조명, 포인터, 마이크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해야 우리가 실패 없는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컨텐츠를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컨텐츠를 구성할 때 이제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여기 보시면 서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확 끌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프레젠테이션은 이 서론에서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을 듣고 여기를 들어야겠다 말아야겠다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서론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는 뭔가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프닝, 이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론에서는 이제 주로 교육의 범위, 강의 개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해 주어서 청중에게 그런 방향을 잡게 하죠. 다음 본론에서는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런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근데 본론 정도 오면 이제 어때요? 교육생들이 지루하죠. 잠자는 사람도 있고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스팟 이런 동기부여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례와 스토리로 이런 그 컨텐츠를 이어나가면 훨씬 더 어때요? 청중들이 몰입감 있게 그 내용을, 교육을 들을 수가 있겠죠? 다음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요약을 해주는 거죠. 네, 요약해 주어서 청중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은 결론은 마무리는 짧고 강렬하게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좀 짤막한 표현으로, 또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짤막한 얘기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A 모드를 같이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